남원 임실 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좀 묻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자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소강 구매에 들어갔습니까? 이 전망을 잘못 말씀드리면 또 낙관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며칠 전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 그 변곡점에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며칠 전에 한 2, 3일 됐는데 이제 제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하는 전제를 붙이고 또 변곡점이 보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변곡점에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낙관론이다 뭐 이렇게 시비가 걸렸는데 하여튼 지금 대구는 조금 이렇게 상태 꺾인 상태이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29일 이후에 지난 2월 29일 이후에 답변이 너무 길어서 800명 정도. 제가 대신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신천지발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확진자는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 거의 의외 지역은 약간 다시 남았습니다. 또 불씨가 생겨서 어제 보니까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 여기는 뭐 100여 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90명이 나왔죠. 사실은 예. 걱정이 많습니다. 네네. 이 사태를 총리께서 어떻게 진단하든 간에 저는 정부는 좀 비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한 것이고 좀 냉정하게 봐야지 이게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추경 규모 11조 7천억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또 이런 사태가 몇 개월 더 간다라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걱정도 좀 듭니다. 또 다른 추경이 또 나와야 되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건 이제 그것대로는 정부가 대응할 것이고 다만 이게 좀 더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되면 이 총선 문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좀 정부 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더 이상 확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총선 문제는 뭐 지금까지 그 정부에서 총선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같은 말씀이십니까? 전혀 혹여라도 더 확산이 되면은 총선 문제를 조금 아직까지 뭐 행안부 차원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에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당장은 이제 감염 확산을 막는 일, 또 치유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밝혀왔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의료 대학입니다. 그동안 감염이나 외상, 분만, 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이지만 이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것을 국가가 좀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안타깝게도 2015년도 메르스 사태도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됐고 감염 쪽.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가 그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질병본부 내에 보면 그 당시에 2015년도에 한 명이었는데 한 명 늘어나서 2명 됐고요. 또 출입국 시설 검역소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예 없습니다. 또 세종시와 경북에는 1명, 그리고 수도권의 대부분 70%가 몰려 있고 또 수도권 외에 11개 광역지자체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수가 5년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 정부가 꼭 소잃고 요양간을 고치야 되는 잃고라도 고쳐야 되는데 소잃고 요양간도 못 고치는 사태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감염내과 전문의는 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부 여당이 이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는데 사실은 제출해놓고 정부가 그동안에 너무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을 터인데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국회가 그래도 그 마지막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작동을 하지 않아서 한두 사람이 반대해도 결과적으로는 입법이 이제 불발하는 사례에 대해서 저는 참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5월 국회라도 그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이 공공의료대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부 여당이 더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타다금지법처럼 법사위에서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다수결로 하듯이 이 법도 정부 여당이 좀 더 의지를 갖고 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필요하면은 정치적 좀 딜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냥 국회에 던져놓고 너무 나몰라라 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야당 의원들도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지만 이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야당도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이 공공의대가 전북에서 설치되는 것 때문에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저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왜 전북에서 설치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의대 정원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지금 자유통합당 의원 한두 분이 반대를 해서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데 오늘 호남으로 남원으로 사실 확진자가 이번 이송이 돼서 남원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남원 시민들은 환영하고 또 치유되도록 정말로 빌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대구 경북 쪽에 주축이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좀 아량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공공의대를 좀 이렇게 처리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제 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의 경우에는 이미 있는 그렇죠. 정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이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장관 차관 나와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예, 먼저 의원님 지적과 같이 정부로서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답변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5월 국회 열린다면 정말로 정부가 올인해서 자리를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테러에 대해서는 뭐 야당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볍게 제가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마스크를 몇 개나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면 마스크를 3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예, 비서한테 받았습니다. 지사한테. 예. 복지부 차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한 장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 갖고 버티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게? 예, 그냥 며칠째 사실인가요? 네, 이틀째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노약자 또 장애인들이 면 소재지까지 상당 시간 막 걸어가서 또 몇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허탕을 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아니면 또 일부 언론이 공포감을 주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오도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수요가 생긴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리산 밑에가 지역구인데 지리산 밑에서 산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 추경이 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네. 추경이 이게 지나치게 간접 지원 형태가 돼서 정말 추경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위급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대출이자 지원이고 또 영세사업장 대출 확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재난 기본소득 이런 걸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이 상황을 좀 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직접 지원이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비 쿠폰이라든가 돌봄 쿠폰처럼 또 지역사랑 상품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분들의 대상이 전국 정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안 됩니다. 예, 부분적으로 저희가 기금운용 계획을 행정부 차원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좀 확대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생계비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 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